일단은 원래 우리가 주말에 보충을 한번 하기로 했잖아. 하기로 했는데, 쌤이 오늘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게, 아까 다른 친구들이 연락이 안 와가지고, 쌤이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쌤이 원래 일요일 7시에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너네 그때 과학이 있다며. 선생님이 먼저 잡아줬잖아.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가 원래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대체금요일이어가지고 따로 수업이 있는 날은 아닌데, 그때 우리가 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는 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뭐 분석처럼 수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를 우리가 이번 주말에 쓰려고 했던 것처럼 쓰자는 거였거든? 나의 보충의 취지는 뭐냐면, 그 시스테마틱에서 몰랐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던가 해결이 안 된 것들을 갑자기 또 이제 인원이 좀 많아졌으니까 내가 점점 이제 개인적으로 와주는 시간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마플 시너지 숙제 검사를 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요일 날은 우리가 마플 시너지 숙제가 충실히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좀 제한 없이 남겨서 시킬 생각이고, 마플 시너지가 좀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적당히 할 만큼 하고 보내는 식으로 할 거고. 어디까지 풀렸어요? 우리가 오늘 하면 등비까지가 끝이 나.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활용 끝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등차까지는 끝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삼각함수의 활용 끝나 있고, 등차까지는 끝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거기까지는 끝내고 보낼 생각이야. 그래서 화요일날 일단 보충을 잡는 걸로 해서 선생님이 화요일날 여러분들 뭐 지금 학원 안 가지 않아? 따로? 수업이 있어? 근데 저희 원래 화요일 수업 아니에요? 휴일이어서 따로 수업은 없는데 너네 원래 수업이 그럼 있어? 국어 수업 있어? 네. 우리 있어. 뭐 있어? 국어? 네, 그거 했지 말지 모르겠어. 한다고는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몇 시에 하는지 안 정해졌고? 그냥 8시 똑같이 끝나고 국어만 있는 거야? 너네들도? 뒤에? 네. 너네들도? 정해졌어 그럼 시간도? 아니 할 줄 아는지 여쭤볼까요? 내가 먼저 잡아버리면 되지. 선수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내가 먼저 잡아버리면 되지. 그래서 일단 뭐 선생님은 그래 뭐 내일까지는 최소 내일까지는 화요일 시간을 결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국어 수업 말고는 없는 거지? 네. 맞지? 다 맞지? 민성이랑 민영이 일단 요거 보면 돼. 일단은 오늘로 그 등기수열까지가 끝이 날 거야. 등기수열로 끝이 날 거고, 마찬가지로 등기수열도 등차 수열처럼 기본적인 식 작성만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도구들 위주로만 일단 생각을 할 거고, 등차 수열보다는 그렇게 더 도구가 많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치더라도 등비보다 등차가 더 어렵게 나올 거야. 등비보다. 그리고 뒤에 이제 시그마 있지, 시그마. 그 이렇게 S차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시그마 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라는 것도 배웠니? 학교에서?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이잖아.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SN이랑 어떤 거야? 같은 개념이라는 걸 나중에 또 보게 될 거라서 시그마 문제에 등차 등비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등차 등비 중요한 거야 지금. 자, 일단은 16번 문제를 볼 건데 16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연습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파트라서 천천히 할 거고 여러분들 등비수열 식 쓰는 거에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좀 가지면 돼. 자, 일단 SN이라고 식을 이렇게 적기는 하겠지만 이 SN 자체는 지금 역시 등비수열의 합을 일단 이야기하는 중이야. SN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보통은 이렇게 적지. 분모분자 나뉘어가지고 밑에는 공비 빼기 1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 위에는 첫째항 A를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괄호 친 다음에 여기에 아래 n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도 적거든.
반대로 순서만 바꿔가지고 밑에를 1 마이너스 R로 적고 위에 A 그대로 쓰고 얘도 위치만 바꿔가지고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쓰더라도 당연히 두 식은 서로 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 그래서 보통은 어떨 때 이렇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자유야. R 값이 1보다 크잖아. 즉 공비가 1보다 크면 여기 분모가 양수가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분모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 상황을 별로 남기지를 않아. 그래서 공비 R이 1을 넘어간다 그러면 요식, 1보다 뭐가 작다 싶으면 요식,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 A가 의미하는 건 첫째 항이야. 첫째 항. 여기 N이 의미하는 건 항의 개수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R은 공비인 거고.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A1 그 다음에 A2 짠짠짠 해서 여기 A11, A12, A14 얘가 등비수열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A2부터 해가지고 A12까지를 합하려고 해. 다시 얘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고 A2부터 해서 A12까지를 합치려고 하거든?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합식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S라고만 할게. 그냥 S. 이 합식을 쓰려면 첫째 항을 뭘로 봐야 되는 거야? A2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공비는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그대로 따라가서 R이라고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써놓고 이렇게 여기 써야 되는 게 항의 개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타겟팅해서 구할 거라고 하면 12에서 2까지의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겠지. 몇 개인 거야? 보통 이렇게 2에서 12까지를 카운팅 할 때에는 요거 저걸 빼고 하나 더 해줘야 돼. 알겠지? 2에서 12까지를 카운팅 하려면 12에서 2를 빼고 1을 더 해줘야 돼. 그러니까 몇 개인 거야? 그래서 여기 11이라고 써야 돼. 알겠지? 여기는 항의 개수와 첫째 항이라는 의미를 꼭 첫째 항부터 시작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중간 부분에 있는 합을 구할 때에도 잘 적용을 해서 구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SN식은 마찬가지로 원래 등비수열식과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두 개야. 미지수가 어떻게 두 개냐면 첫 번째는 첫째 항 A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공비 R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 자체가 등차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미지수가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하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두 개 필요하다. 아니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식 두 개가 나왔을 때 미지수를 알아내려고 한다면 연립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 등비수열에서는 연립을 할 때 나누기를 많이 활용해. 나누기를 많이 활용해. 됐어? 이제 연습하면 돼. 16번 문제 한번 보자. 16번 문제 한번 보자. 첫째 항부터 제 3항까지 합이 9라 했으니까 일단 식으로서 S9라고 쓰고 얘가 S3이라고 쓰고 얘를 9라고 일단 써놓을게.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3이라고 했으니까 S6이라고 쓰고 얘를 마이너스 63이라고 쓰게. 그래서 나한테 등비수열의 첫째 항 A와 공비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미지수 두 개를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식을 두 개 준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지. 해서 그대로 등비수열 합식을 써보면 첫째 항 모르니까 A라고 써주고 공비도 모르니까 R-이라 쓰고 항의 수는 1부터 3까지니까 몇 개인 거야? 3개니까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식을 쓴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R-1 써주고 첫째 항 A 모르니까 A라 써주고 항의 수가 1부터 6까지가 6개잖아. 그래서 R의 6 빼기 1 이렇게 쓴 거야.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미지수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을 연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연립할 때 뭘 활용하라고? 나누기를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R-1분의 A라는 걸 공통적으로 가지기 좀 마련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더 크잖아. 얘를 분모에 두고 얘를 분자에 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얘를 분모에 두고 얘를 분자에 두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9분의 마이너스 63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얘를 분 뭐에 두고 얘를 분자에 두겠다 했는데 분모분자에 같은 인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잖아. 얘를 분 뭐에 넣었으니까 얘는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 쓰는 거고 얘는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그럼 다 맞지? 얘를 풀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풀지 말고 항상 나누기 관계를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얘 자체를 인수분해해서 합차로 R 세제곱 플러스 1과 R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두고 밑에 있는 R 세제곱 마이너스 1과 지워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그치? 해서 결론적으로 9분의 마이너스 63이니까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 얘가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랑 같다 이렇게 된 거니까 R 값이 나오지. 그냥 R 세제곱을 마이너스 8이라 두고 뭔가 문제를 풀어도 되고 R 값을 아예 정해서 마이너스 2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야. 됐지? 뭐 해야 돼 이제? 첫째 항 A랑 공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일단 마이너스 2로 나온 거지, 그지? 그럼 첫째 항만 구해주면 되는데 뭐 관계식 아무거나 활용해주면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관계식을 활용해서 A를 구한다라고 치면 9라고 써주고 R값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분모 마이너스 3이라 써주고 A 모르니까 A라 써주고 R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 들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 써주면 얘 지워지면 3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값은 따라서 3이 된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네. 괜찮지? 등비수열의 합을 부드럽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넘어갑시다. 두 번째 16번 문제 보자. 등비수열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된다 했으니까 그대로 정보를 파악해서 첫째 항은 1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비는 2분의 1이다라고 바로 생각을 해버리자.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냥 별 생각이 없어. 지금은 식 쓰는 거 연습을 하자 했잖아. 그래서 SN을 써볼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식 쓸 때 2분의 1이면 1보다 작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게. 첫째 항 A 1이니까 1 써주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항의 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 n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게 SN이야. 1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올라가면 결국 2가 붙는 거잖아. 그럼 정리를 해주면 2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이다 하면서 SN이 써져. 괜찮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2 마이너스 SN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절대값을 씌울 거고 얘가 0.01보다 작다라는 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근데 이제 뭐 보기만 해도 풀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 텐데 여기 보면은 SN식을 여기 때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따가. 그치? 때려 넣으면 돼. 여기 보니까 SN 자체에 여기 2가 있지. 2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풀어서 2에다가 마이너스 뭐 여기 지금 2의 마이너스 n인데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겠지. 지수 2분의 1의 n제곱이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n제곱이잖아. 거기 2가 붙은 거니까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얘를 빼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 2에서. 그럼 이 길이 없어지는 거고 남는 게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만 남게 되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괜찮지?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0.0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0.01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 0.01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겠지. 절대값 푸는 거지 지금? 절대값 푸는 거? 무슨 말이야? 절대값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하고 여기 작다 되지 작다. 어떻게? 0.01 마이너스 0.01 사이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이게 지수함수지 지수함수.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는 어차피 0보다 어때? 항상 0보다 크잖아. 일단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식은. 항상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 0.01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뭐 딱히 할 게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0.01이면은 얘가 100분의 1인 거잖아.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생각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1이 보기 좋은 걸까? 100이 보기 좋은 걸까? 100이 보기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도 역수 취하고 얘도 역수를 취해버려 그냥. 그게 편해. 부동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돼.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동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양수일 때 100분의 1은 그럼 100으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바뀌면 돼?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되는 거지. 그럼 2에 n만. 이게 훨씬 보기 좋잖아. 이게 보기 좋은 게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2에다가 몇 제곱이 돼야 100을 넘어가기 시작을 해? 7 아니니? 7, 3, 128이잖아. 그치? 그래서 n-1이 7이 딱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능하니까 n 값이 몇부터 가능하다는 거야? 8부터 일단 가능하다는 거고 그것보다 커도 돼? 안 돼? 커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 8이라고 구해지는 건데 다 정답이 나오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SN식을 쓰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SN식 자체를 정리하고 나니까 되게 예쁜 지수함수가 됐지, 그지? 그래서 마치 지수부등식을 푸는 문제랑 똑같아지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수부등식을 옛날에 좀 많이 풀어봤으면 이거 보면 좀 익숙하겠지, 그지?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넘어가서 세 번째 16번 문제 보자. 세 번째 16번 문제 보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괜히 또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 당연히 이제 등비수열일 때 얘기를 하니까 AN이라는 게 등비수열인데 이 AN이라는 놈을 제곱하는 놈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볼 거거든. 알겠지? AN이 등비수열이다? 그럼 상상을 해봐. AN을 제곱하는 것도 등비수열이 될까 안 될까? 되거든. 그래서 AN을 먼저 보면 첫째 항 A라고 두고 둘째 항을 AR이라 두고 그 다음을 AR제곱이라 이렇게 더볼게. 오케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럼 AN 제곱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A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A 제곱 R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제곱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N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지. 그랬더니 AN을 제곱을 하면 얘는 공비가 몇인? 공비가 몇인? R 제곱이 되는 등비수열이 되더라. 라는 특징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그냥 막 이때 와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공비가 원래 R이었어? 근데 제곱을 해? 그럼 그 제곱된 수열은 역시 또 등비수열. 근데 그 등비수열의 공비는 또 원래 R에 제곱된 R 제곱이다. 정리해두는 거고 또 달라지는 거 하나가 첫째 항이 원래 A였지. 근데 AN 제곱이라는 놈의 첫째 항은 당연히 또 제곱된 A 제곱이 첫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첫째 항도 어떻게 되고? 제곱되고 공비도 어떻게 되고? 제곱되고 이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보자. 16번 문제 보면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제3항이 6이다. 제7항이 얘가 24다. 자 이때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A10 제곱 이걸 구하자는 거지 지금. 그치? 보면 자 일단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간격이 4칸이잖아. 그럼 R의 4제곱이 요거 나누면 4다. 바로 봐야지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 때 잘 돼 있으면. 그럼 이제 R제곱은 2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 이제 R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다 생각을 해도 되는데 다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잘 놀면 되는데 어쨌든 공비가 나왔잖아. 그럼 첫째 항도 나올 수 있겠지. 첫째 항은 어떻게 하면 돼? 뒤로 R제곱 가면 되는 거지. 뒤로 R제곱. 그럼 여기다 R제곱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누면 된다. 얘기죠. 잠시만 나누면. 이 나누면 어떻게 돼? 그래서 첫째 항 A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A는 3인 거다.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짜짜짜 해가지고 A10까지를 더하려고 했다고 하면 등비수열이 합이잖아. 그럼 이 AN이라는 놈이 첫째 항이 지금 뭐라고? 3이고 그지? 공비가 뭐냐면
뭐 루트 2 그냥 플러스 루트 2로 한번 해볼게. 루트 2로 그럼 루트 2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 한 다음에 여기에 루트 2 빼기 1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냥 AN이었으면 그치?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얘 각각이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제곱이 된 놈들인데 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얘를 구하시오 얘기한 거잖아. 그럼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루트 2라서 이렇게 쓴 거지. 근데 얘는 첫째 항이 뭐가 된다고? 이거에 어떻게? 제곱. 얘가 첫째 항인 거지. 얘가 첫째 항인 거야. 공비는 어떻게 된다고? 만약에 루트 2가 공비였으면 R 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니까 얘의 공비는 어떻게 된다? 2가 된다는 거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SN식을 써야겠지. 합식을 써주면 첫째 항은 9다. 공비는 2로 잡겠다. 항의 개수는 10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되게 천천히 설명한 거거든. 천천히. 따라 정답은 9에 이게 10제곱 마이너스 1. 4번이 정답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정리하시고 뒤에 넘어가 16번 연습 있거든? 그거 해봐. 같이 한번 볼까? 같이 보자. A2는 3이고 A1은 24. 당연히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야. 보자마자 간격이 3칸이니까 아래 세제곱의 값이 8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래 값은 2라고 일단 잡을 수 있겠지. R이 2니까 뒤로 한 번 가면 되잖아. 그럼 첫째 항 A는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럼 일단 등비수열의 정체성 자체가 다 파악이 됐잖아. SN식 당연히 이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써본다 해서 일단 쓰면은 첫째 항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고 2에 n-1 써주고 2-1인데 어차피 1이잖아.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으로 720보다 커진다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720보다 커진다. 이렇게 부등식 써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지수 부등식이잖아. 그지? 3분의 1을 이렇게 해주면 되지. 여기 480이지? 242개니까 480인데 여기 1 넘어서 481이고 얘가 2에 n 해가지고 더 커져야 된다는 거잖아. n이 9일 때네, 그치? n이 9가 될 때부터 처음으로 일단 512가 되면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쭉 넘겠지, 그치? 그래서 n이 9보다 작거나 크다 되는 거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고 처음이니까 n이 9다 이렇게 정답을 내주면 되겠지, 그치?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은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쓸 수 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등차수열 때 이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살짝 복습을 한 다음에 이것도 같이 이제 이어서 해볼게. 그
등차 수열에서 부분합 문제도 있잖아. 부분합 문제. 이 부분합 문제라는 건 뭐냐면 SN이 몇입니다 라고 나와. 그 다음에 S2N이 몇입니다 라고 나와. 뭔 문제인지 알지 않아? S3N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이때 문제를 뭘로 해결하자고 했어? T1, T2, T3 따위의 설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여기서 T1이란 뭘 뜻해 그러면? 0에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고, T2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T3은 2n 플러스 1부터 3n까지의 합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했었어. 얘네들끼리 어떤 수열을 이루게 된다 했어? 결국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얘기했지. 근데 얘네들이 또 등차 수열을 이루긴 하는데 얘들끼리의 공차를 만약에 식으로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들 사이의 공차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들 사이의 공차 Tn이라는 수열의 공차를 쓰려고 하면 이거 한 칸이 몇 개야? n개씩이겠지? 그거의 무슨 고? 제곱 D 이렇게 해주면 된다. Tn의 공차는 요거의 간격의 제곱 D. 이 D는 뭐야? 이 D는 뭐야? 원래 이 수열의 D. 원래 이 수열의 D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부할 거는 등 비수열의 부분합이야. 이번에는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식으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처럼 세 칸 간격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 A1, A2, A3, A4, A5, A6, A7, A8, A9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할 건데, 이렇게 셋이 더하는 걸 뭐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T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한 걸 얘를 T2라고 세팅을 할 거고, 이렇게 다 더한 걸 얘를 T3으로 세팅을 하겠다. 얘들끼리는 어떤 수열일까를 보자는 거지. 식을 한번 써보면 일반항을 한번 써볼 거거든. A1은 A라고 쓸게. A라고 쓸게. A2는 AR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AR 제곱, 얘는 AR 세제곱, 얘는 AR 4제곱, 하나도 넓게 쓰는 거 알겠지? AR 5제곱, AR 6제곱, AR 7제곱, AR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굳이 여러분들이 T1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A랑 AR이랑 AR 제곱 어떻게 하면 돼? 더한 거다라는 지금 뜻이지. 이렇게 된 거지. T2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AR 세제곱이랑 AR 4제곱이랑 AR 5제곱을 당연히 더한 거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어쨌든 보면은 결과는 이렇다는 거지. 여기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해주는 순간 어떻게 돼? A는 AR 세제곱이 되고, AR은 AR 4제곱이 되고, AR 제곱은 AR 5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T1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T2가 지금 된 거야. 그치? 그럼 T2랑 T3 사이에서의 관계만 파악을 하면 뭔가 확실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잖아. 여기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한다라는 건 몇 칸 이동하겠다는 거야? 3칸 이동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여기 당연히 R세제곱 곱해도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R세제곱 곱해도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합친 거에다가 R세제곱 곱하면 얘네가 싸그리 일로 오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럼 여기 있는 거에 R세제곱 곱해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치? T1과 T2 사이에 R세제곱이라는 어떤 공비가 존재하고, 얘랑 얘 사이에서도 R세제곱이라는 공비가 존재하지? 이런 특정한 비율을 가지면서 이루어진 수열이니까 역시 등기 수열일 때에도 이 Tn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원래 수열을 따라가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 tn 수열이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면 그럼 tn도 등비 수열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럼 이 등비 수열에서는 중요한 게 공차 이야기가 될 거야. 공차네. 공비 이야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의 공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의 공비는 어떻게 하면 돼? 원래 공비에다가 몇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3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몇 칸이라서? 3개를 담고 있어서, 3개를 담고 있어서.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만큼 n이라고 할게. 그래서 R에 n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17번 문제 보자. 첫 번째 17번 문제 보자. 각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고,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 2다라고 했으니 S11라 쓰고, 얘를 일단 2라고 쓸게. 11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이 12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게. S20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S20에서 S10을 뺀 값이 11항부터 20항까지지. 맞아? 그래서 이 값이 12입니다. 이렇게 쓴 거고. 21항부터 30항까지 하려 했으니 이걸 굳이 쓰면 S30-S20 정도로 쓸 수가 있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거기 시험 잘 많이 하잖아 지금. 여기는 S10이 사실은 T 뭐로 가야 돼? T1으로 보면 된다는 거잖아 지금 사실. 그치? 그치? 그럼 얘는 S20에서 S10은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이 T2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이제 T3로 보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여기는 T1, T2, T3도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될 거라는 거야. T1과 T2 사이의 공비가 몇이야? 6인 게 가르쳐져 있으니 T2와 T3 사이에서 얻을 거야. 6이라는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값은 72가 될 겁니다 하고 정답을 찍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Tn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17번 문제 보자. 자, 문제를 보면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A1부터 A10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S10이라 쓸게. 얘가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A11부터 A20까지 합이라 얘기했으니 S20 마이너스 S10이라고 쓰고 얘를 64라고 표현을 할게요. 마찬가지.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니까 T1이라고 얘를 봐도 무방하고, 얘는 11부터 20까지니까 얘를 두 번째 도막 T2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지. 근데 얘네들이 등비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T3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T1과 T2 사이에 이루고 있는 공비를 내가 지금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뭐라고 하는데? 여기 2에서 64로 건너지는 공비가 32라는 공비를 T1과 T2 사이가 가지고 있지? 그치? 아까 얘기했지? 이 Tn 등비 수열의 공비를 구하려면 원래 수열의 공비에 n제곱이라 있는데, 이 n이 뭐라고? 이 한 도막 안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가 있잖아. 한 도막 안에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니까 얘는 원래 공비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역으로 Tn을 알면 원래 An을 알 수가 있어. 원래 An도 알 수가 있다. 이건 등차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R의 10제곱이라는 값이 30이면 2의 5제곱이잖아. 그럼 R이라는 값은 2의 10분의 5니까 2의 2분의 1이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래서 R 값은 루트 2가 된다 해서 한 통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지? 우리 등차수를 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지금? 17번 연습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볼까? 문제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첫 장부터 n까지 하고 sn이라고 할 건데 n은 몰라. 근데 sn은 30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는 30이고 근데 n부터 2n까지의 간격과 2n에서 3n까지의 간격이 또 어때? 다 똑같잖아. 이게 간격이 똑같은 부분합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tn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자체를 일단 t1이라고 일단 세팅을 하는 거야. t1이라고.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2n까지를 t2로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s2n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sn을 빼서 거기를 이제 도막으로 만들어야 되지. 거기를 나는 t2라고 보는 게 좋겠지. 그치? 그럼 S3n을 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두고 보자. T1은 30이다라는 걸 알아? 그럼 T2는 어떻게 되는 거야? 50에서 30을 빼면 고도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0인 거지, 20. 그치? 사실 T1 값, T2 값이 하나씩만 나오게 되면 공비가 결정되잖아. 그럼 Tn 수열의 공비가 몇이라는 거야? 3분의 2라는 거지. 그치? 그럼 아무 생각 없이 T3를 구할 수도 있어, 그치? T3를 구할 수도 있어. T3를 구하면 20에다 3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3분의 40인 것까지 알 수 있지. 그렇잖아. 이 T라는 걸 도막도막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유용한 게 결국 내가 구하는 S3n이라는 건 이 도막을 몇 개 합치면 되는 거야. T1부터 T2하고 T3까지를 하면 이게 세 번째 도막까지 합치라는 뜻 아니야? S3n이라는 게 결국.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S3n이 되는 거니까 T1, T2, T3을 모두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지. 30, 20, 3분의 4. 이게 50, 얘는 3분의 150. 거기에 3분의 4. 3분의 190. 요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등차 수열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거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18번 문제 보자. 18번 문제 보자. 자, 일단은 마찬가지야. 등차랑 등비가 지금 진도 나가는 개념 자체가 똑같이 흘러가거든.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의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SN을 알면 AN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SN을 알면 AN을 아는 거다. 근데 이 SN이 꼭 등차 등비라는 법이 없다 했지 나중에는.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근본이 어떻게 되는 거야? SN에서 누구를 빼? 그렇지. SN-1을 빼. 그럼 그게 누가 된다는 사실? AN이 된다는 사실. 이걸로 이제 AN을 구해내는 거지. 그치? n번째 항까지 함에서 n-1번째 항까지 함만 빼주면 n번째만 남잖아. 단 이게 n이 언제부터만 적용이 되냐면 2부터만 적용이 되지 1일 때가 적용이 될 수 없지. 1이 들어가면 빵이 돼버리니까 정의역이 여길 수가 없잖아. 해서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S1 자체를 구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A1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지. 왜냐면 S1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하는데 그게 A1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근본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걸 다시 등비수열에서 강조할게. 등비수열에도 마찬가지야. 일단 근본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SN의 형태가 만약에 등비수열이었다면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 자, 지금 이제 넘어와서 우리 이제 등비수열일 때 얘기하는 거야.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의 특징을 일단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저번에 얘기해서 알고 있잖아.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무슨 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인 SN도 지수함수야. 얘도 지수함수야. 얘도 지수함수야. 설명을 해줄게. 아까 전에 우리가 SN은 식을 썼던 거 있잖아. 그 식을 보면 이렇게 써지거든. R-1 분의 A를 마치 이렇게 개수처럼 생각을 해봐.
R의 n 빼기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항상 우리가 함수를 관찰할 때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려면 변수에 해당되는 놈 있잖아. 변수에 해당되는 놈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 근데 우리 이 수열에서는 항상 변수가 n이잖아. 근데 n이 지금 지수에 있지. 그러니까 그냥 지수함수인 거야. 지수함수. 그럼 보면은 요 지수함수에서 밑에 해당되는 게 R이지. 그치? 밑에 해당되는 게 R이야. 밑에 해당되는 게 R이야. 그래서 적어볼게. 자, 1번. S는 만약에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면 S는 지수함수일 거거든? 그 지수함수의 밑을 보면 원래 수열에 뭘 알 수 있다? 공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응? SN을 통해서 지금 뭘 알자는 거야? SN을 통해서 AN을 알자는 거잖아. 이 SN 상에서 지수함수의 밑을 보면 뭘 알 수 있다고? 이 AN의 공비를 알 수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하면 AN의 공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공비를 알아버렸다는 거지 지금. 두 번째, S1이 A1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성질은 당연히 여기서 성립을 하겠지. 그치? 그럼 S에 일반 대입을 하게 되면 첫째 항을 구할 수도 있겠지? 괜찮지?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쓸 수 있으면 쓰면 되고 여러분들 뭐 안 쓸 거면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자 지금 보면 R-1분의 A라는 요 값을 이 R의 n제곱이라는 요 지수함수의 개수로 볼 수 있지. 개수. 다시 R의 n제곱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개수는 R-1분의 A라는 요 값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등차 수열이 훨씬 편하지, 그지? 등차 수열은 최고차 계수가 바로 뭘 담고 있었어? 등차 수열의 합의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는 원래 등차 수열이 뭘 담고 있어? 공차를 바로 빡 담고 있었잖아. 근데 얘는 빡 담고 있질 않아. 근데 R이 결정되면 당연히 뭐도 결정되겠어? A도 결정이 될 수 있어. 이 개수를 알면. 알겠지? 이건 쓸 거면 쓰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올 건데. 그 등차 수열을, 미안해. 너네 둘은 안 한 얘기를 계속 하게 돼서 미안한데, 얘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 편해가지고. 등차 수열 얘기를 할 때에도 SN식이 2차 함수일 거라 얘기했잖아. 등차 수열은. 근데 그 SN식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원래 등차 수열이 온전한 등차 수열이 있었고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이 있었지. 너 기억하지? 얘도 그래. 얘도 그렇거든. SN식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지수함수일 건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거야. 만약에 이 지수함수가 0,0을 지나 그러면 온전한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등비 그 자체야. 알겠지? SN 그 지수함수식 있지? 그게 0,0을 지나잖아. 그럼 레알 진짜 등비 수열이야. 완전한 등비 수열이야. 근데 0을 넣었을 때 0이 아닌 순간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등비 수열이야. 알겠지? 두 번째부터. 이렇게 다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 한번 풀어볼게. 18번 문제 보자. 수열 AN이라고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등비인지 등차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근데 SN식의 꾸라지를 보니까 S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5의 n-1에다가 2분의 1이 앞에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꼴로 볼 수 있지. SN을 정리하면. 다시 나는 지금 AN이 뭔지 모르는 상태였어. 근데 SN을 보니까 무슨 함수? 지수함수라는 거야. 이 순간 원래 A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동적으로. 등비. 됐지? 그 다음 얘를 통해서 이 등비 수열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까 할 때 순서를 뒤바꿔서 얘를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돼. 알겠지? 얘가 온전한 등비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라는 거야. 여기에다 0을 한번 넣어보면 되겠지? 0 들어가면 여기 1이지 1. 1 빼기 1이면 0이가 0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0,0을 지나기 때문에 진짜 온전한 등비수열이 맞다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할 거 하면 돼. 첫 번째, 이 지수 함수의 밑을 볼 거야. 밑이 뭐야? 5잖아. 그럼 원래 공비가 뭐였다는 뜻이야? 5였다는 뜻이야. 공비 찾았지? 공비 찾았잖아. 두 번째, 여기에 1만 넣어버리면 뭐가 나온다고? 첫째 항이 나온다고. 그럼 1 넣으면 4, 2분의 1이가 2지. 그럼 첫째 항은 뭐다? 2다. 이러면 끝난 거잖아. 그치? A는 다 나온 거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원래 수열 AN의 일반항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2에다가 5의 n-1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 문자에 해당되는 E 값이 A지. 그 다음에 R 값이 5잖아. 그 문제 보면. 그럼 A에서 R 뺀다고 했으니까 2에서 5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지금 원래 수열이 뭔지 몰라. 근데 SN이 지수함수야? 그럼 너는 일단 등비야. 근데 그 등비가 온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한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대로 가면 되는 건데 공비를 구하는 법과 첫째 항을 구하는 법을 제시를 해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개수를 한번 얘기해볼까? 개수를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요 놈의 개수가 뭐야? 5의 n꼴로 정리했을 때 2분의 1이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R-1분의 A가 된다고. 근데 지금 R 값이 5라고 했으니까 4분의 A가 2분의 1인 거잖아. 따라서 A의 값이 또 2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개수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끝낼 건 아니고 이제 정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정석적으로 근본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을 그대로 써도 되고 원래 제시되었던 2의 SN 더하기 1 5의 N 얘를 써도 돼. 얘를 써도 되거든? 해볼게. 잘 봐봐. 이게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은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면 되겠지. n 대신 n 플러스 1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안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n-1을 하자. n-1 2의 S의 n-1 더하기 1 5의 n-1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거면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는 게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요 식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야. 지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야. 그러면 2배에 Sn 빼기 Sn-1이지. 걔가 누구라고? AN이라고. AN 1 빼면 없어지지. 응? 표정이 왜 그래?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겠다는 거야. 2배에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빼면 없어지고 5의 N 마이너스 5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AN이라고. 그 다음 이거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 지수함수 이거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 정리 어떻게 해야 돼? 저번에 한번 했는데 얘는 지금 5를 몇 개 가지고 있어? n-1개 2개? n-1개 요거는 n개 누가 하나 더 많아? 얘가 하나 더 많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얘는 5를 하나 끼고 5의 n-1이고 너는 그냥 5의 n-1이면 공통인수가 발견이 싹 돼 이렇게. 그러면 5의 n-1로 묶어주면 5 빼기 1이잖아. 그럼 얘는 4에 5의 n-1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이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서술형 나오면 어떡해. 여기 2가 이제 일로 넘어와. 2가 일로 넘어와.
여기 4가 뭘로 바뀌면 돼? 2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가 AN이라는 거야. 단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떻게 구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원래 SN식에다가 1을 넣어서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1을 넣으면 돼. 1 넣어. 그럼 S1. 이게 A1이지. 쓸까? 2S1 더하기 1. 그게 5지. 그럼 S1은 뭐란 뜻이야? 2란 뜻이지. 얘가 A1인 거지. A1. 그러니까 S1의 값이 지금 A1이라는 거지. N이 1일 때. 근데 그 값이 2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어 놓으니까 괜히 정말 이건 온전한 등비수열이었을까 아니면 온전하지 않은 등비수열이었을까를 알아봐야겠지, 그지? 식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뜻이잖아.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뜻이지. 근데 요 놈의 사실상 첫 장이 뭐였어? 2였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온전한 등비수열이었던 거야. 어서 이게 근본이라는 거지. 그 근본을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근본을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서 두 번째 18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일단은 18번 문제,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더라도 AN이 무슨 수열인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다는 거 예측이 안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SN 자체 식이 2차 함수인지, 지수 함수인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럴 때 뭘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본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SN 3의 AN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다 SN-1을 하나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 3에 여기 n 플러스 1에 n자리에 n-1이 들어가는 거니까 AN 이렇게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그럼 이제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Sn 빼기 Sn-1이 이제 AN으로 되지. AN. 빼주면 3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네. 이상한데? 뭐야? 이렇게 된 거지. 애초에 얘들아 여기 지금 뭐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의역 자체가 1부터 가능하다 했지. 1부터 가능하다 했지.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가 1부터가 돼야 되니까 n이 2부터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2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방금 한 말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잘 봐봐. 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일 수 있잖아.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최초식을 봐봐. 최초식. 이때 n의 값의 범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1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 맞지? 근데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변경했어? n 대신에 n-1을 넣었잖아. 맞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의역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n 대신에 n-1이 1부터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넘기면 2부터 가능하다고 봐드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를 해야 돼? n이 2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된 거지. 정리 마저 해줄게. 정리 마저 해주면 3의 an 플러스 1은 난구 마이너스 3a이 절로 넘어가. 그럼 4의 an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나중에 기하적 정의감을 할 거거든. 기하적 정의감을 할 건데 어떤 식이 an과 an 플러스 1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항상
an 플러스 1을 따로 빼서 식을 정리하는 게 좋아. 알겠지? 다시 an과 an 플러스 1로 구성된 식이라면 항상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두고 an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그리고 귀납적 정의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an은 전항이라고 읽으면 돼. 전항. an 플러스 1은 다음항이라고 읽으면 돼.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 자, 이해해보자. 전항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뭐가 돼? 다음항이 된대. 전항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다음항이 돼. 이게 무슨 수열이었다는 뜻이야? 등비 수열이었다는 뜻이지. 항상 전항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다음항이 돼버리는 거니까. 다시 단 n이 어떨 때? 2보다 같거나 클 때라는 거야 지금. 그냥 이게 근본이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났지. 자, A3은 27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등비 수열에 기본적인 일반항 적을 때 연습하면서 얘기했었잖아.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어디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첫째 항에만 집착하고 그러지 말라 그랬지. A3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5를 구하면 되면 몇 칸 더 가면 되는 거야? 2칸만 더 가면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공비가 몇이라는 걸 알아. 3분의 4라는 걸 아니까 27에다가 3분의 4를 2번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라고 찍을 수 있지. 9분의 16이니까 48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그치? 봐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난해해질 수가 있어. 왜냐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지. 그럼 나는 결국 A1과 A2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똑같은 공기 3분의 4를 가질지 안 가질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통해서 얘를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거든? 제호 화법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지금 해봐. 확인해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지. 모든 공을 너가 다 빨아가시는 줄 알았어 너는. 그러면 4A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이거 위에. 이거? 4가 어디서? 여기 마이너스 3AN을 이렇게 넘기는 거지. 플러스 3AN. 전혀 어렵지가 않아. 확인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괜히 막 선생님이 뭐 겁주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걸 좀 정말 쉽잖아.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 근본에서 첫째 항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S1을 찾으면 된다 했잖아. 맞잖아. 그럼 여기 1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저기 1을 넣으면
S1이라는 값이 3A2 더하기 4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 S1이라는 게 사실 A1이랑 이제 같은 거지. 그치? 그럼 이제 A2만 알면 A1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아까 A3이 몇이었어? 17. 그래서 A3이 27이었으니까 한 칸 뒤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27에다가 분배를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되지. 그럼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게 A2라는 거야. 맞지? 그럼 A2 나와 있으니까 4분의 81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4를 해주면 얘가 A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A1을 구해냈다는 거야. A1이 먼저 알아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알아내라는 건 A1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알아보려고 했어? 그래서 그럼 얘부터 진짜 등비수를 이루는 건지 그걸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A1부터 만약에 등비수열이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A2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 그치? 그것만 이제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이 꼴인지 이 꼴이 아닌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먼저 하면 81이지. 이렇게 하면 맞니? 81 더하기 3분의 16이지. 근데 이게 딱 봐도 A2랑 같니 이게? 이게 4분의 81인데 같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마지막이야. 18번 연습해보자. 한번 들어보라니까. 네? 빨리 또. 약간 찾아놨어요. 아 그래? 네. 같이 한번 볼까? 같이 한번 볼까? 18번 연습 보면 그러니까 나는 18번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번째 등비수열로 나오고 SN이 지수함수, 그러니까 SN이 지수함수면 등비수열이면 주체라. 그리고 A 인식을 빨리 잡아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SN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건 근본을 꼭 활용해야 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야. 18번 연설을 보면 SN, AN이 뭔지 안 나와 있어. 어떤 수열인지. 근데 딱 보니까 SN이 무슨 함수라고? 지수함수야. 그럼 AN을 일단 등비라고 의심하는데 얘가 온전할지 안 온전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뭘 대입을 해봐? n에 0을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봤더니 0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는 완벽한 등비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AN을 구하는 과정, 첫 번째, 이 지수함수의 위치를 그대로 뭘로 하면 된다? 공비로 받아들이면 된다 했으니 공비는 5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럼 뭐 첫째 항상이만 알면 되는 거니까 S1 1을 대입해서 그 값을 A1으로 받아버리면 되니까 1 넣으면 첫째 항 A를 4라고 하면 되겠지. 이러면 AN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온 거라서 첫째 항 4에다가 공비 5인 거니까 일반항을 잡았으니 이제 못 걸 게 없지. A1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4라고 얘기를 했고 A4라고 얘기했으면 3칸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5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 더하기 4에다가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4로 묶어주고 5의 세제곱이랑 1 더하면 126이잖아. 4, 6, 24 4, 2, 8 504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렇게 해주면 되지?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수업 시스테마틱 수업을 일단 우리가 끝이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개인 질문 받는 시간으로 쓸 거고 개인 질문할 게 없다. 그러면 선생님 또 문제 준비해 왔으니까 그 문제 풀면 된다. 잠깐 쉬었다.